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출항한 대한항공 보잉 707 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령에 의한 공중폭발로 결론을 지었으며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가 액체 시한폭탄으로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시한폭탄과 액체 폭발물을 승무원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몰래 두고 중간에 내리는 수법을 사용했고, 이들이 내린 이후 해당 비행기는 시한폭탄에 맞춰진 시간에 도달한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되었습니다. 당시 사고기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바레인에 내린 북한의 김승일은 체포되자 독극물 앰프를 깨물고 숨졌으며,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됐습니다. 1993년 10월 9일 대통령 전두환의 동남아 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지인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대통령의 묘소 참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수행원 가운데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명이 순직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대 소속 김진수 소좌, 강민철 상위, 신기철 상위 등 3명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들은 9월 9일 북한의 옹진항을 출발해 22일, 23일경 버마의 랭군에 도착해 버마 주재 북한 대사관 전창휘의 집에 숨어 있다가 전두환 일행이 버마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10월 7일 새벽 2시 아웅산 묘소에 잠입해서 지붕에 2개의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 중 1명은 사망, 2명은 수류탄을 터뜨리려다 바로 폭발해 외팔이 애꾸눈이 된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저녁 9시 15분 전라북도 이리시 이리역에서 대형 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이리역에는 지름 40m, 깊이 15m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이 7,800여 명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을 출발해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가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전기뇌관 등 고성능 폭발물 40톤을 싣고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 초대형 폭발 사고를 냈는데, 수사당국 발표에 의하면 호송원 신무일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열차 안에 켜놓은 촛불이 다이너마이트 상자에 옮겨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열차의 화약 호송을 담당했던 당시 36살의 신무일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에 위치했던 와우 시민아파트 19개 동 중 1개 동이 붕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34명, 부상자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판자촌을 철거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건설되었고 4개월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서울시가 책정한 건축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고, 사고 이후 작성된 사건 경위 보고서에 의하면 철근이 70개 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만 사용했고 시멘트의 사용량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는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였습니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장 김현옥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1983년 9월 23일 영남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허병철은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미국문화원 주변을 지나가던 중 수상한 가방 몇 개를 발견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미국문화원 앞 계단에 더 큰 가방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구 중부경찰서 김철호 순경은 허병철과 같이 미국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현장에 있던 가방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장 신고자 허병철이 사망하고 김철호 순경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폭탄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간첩 혹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연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3개월 후 12월 3일 부산광역시 다대포 해안에서 2명의 무장간첩 전충남, 이상규가 체포되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1997년 8월 6일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801편이 미국령 괌의 앤토니오 B1 팻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추락하여 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을 합쳐 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세계 항공사고 역사를 통틀어봐도 매우 특이한 유형의 사고입니다. 공항으로부터 거의 5km나 떨어진 곳에서 기장을 비롯한 항공 승무원 3명이 집단적인 착각을 일으켜 자신들이 공항에 착륙 직전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라면 사고 훨씬 이전에 복행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최저고도 경보가 나왔음에도 무려 6-7초 가량을 더 하강했던 통념대로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종합적인 원인은 활공각 지시기의 고장과 잘못된 신호로 인한 조종사들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현장으로 나뉘는데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이 미흡했고 서울특별시의 유지 보수도 부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계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GP 3번 벙커에서 경비소대장 육군 보병 중위 김훈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전 11시 50분경 상황실에 들른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는 오후 12시 20분경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 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김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M9 9mm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총상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문의 방탄모가 있다가 사라지는 등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훈 중위의 사망을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사망 원인은 규명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사건의 내막은 영구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대형 참사로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김대한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을 하기 위해 9시 30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역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한 상태로 송현역에서 1079 열차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 맞은편에 앉은 승객으로부터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켠 다음 샴푸통에 들어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여 테러를 발생시켰습니다. 테러로 최종 사망자는 192명의 실종 6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항공사고를 제외한 사건들 중 6번째로 많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기록한 사고입니다.